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매주 금요일은 배종찬의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TV 배종찬의 여론돌 직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생생한 여론, 생생한 여론조사 데이터 결과를 집중적으로 화끈하게 시원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종찬 소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많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 소장을 자주 방송에서 본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요즘 왜 그렇게 방송 안 해요? 방송에서 잘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이면 오후 2시에 배종찬의 아시아투데이 TV 여론 돌직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론을 꼼꼼하게 또 시원하게 또 후련하게 막힌 곳 없이 뻥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잘 따뜻하게 감기 걸리시지 않는 거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아시아투데이가 힘차게 더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를 많이 보내주셔야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 AI 로봇가 유튜브에 초기 화면으로 많이 보내줘요. 좋아요를 이렇게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셔야 좋아요가 많아 이런 좋아요 좋은데 이러면서 초기 화면으로 많이 붙게 되니까 더 많은 분들과 우리 아시아 투데이 TV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에 궁금했던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쭉쭉 시원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오늘 이제 한국 갤럽 조사도 나왔지만 자동응답 조사 우리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아시아투데이 또 아시아투데이 TV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조사 있죠. 우리 한대희 기자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동응답 조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보수 응답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적극적으로 여론에 참여를 해서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처럼 탄핵 정국이 흘러가서는 안 돼. 헌법재판소도 공정하게 제대로 재판을 해야 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이 뽁뽁뽁 누르는 ARS 자동응답 조사에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까지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들이 더 응집하고 결집하고 집결하는 조사가 대체로 좀 조사 방식을 보면 자동응답 조사가 많고 최근에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 예측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반면에 전화 면접원 조사는 면접원들이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원시원하게 대답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응답이 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 면접 조사는 직업상으로도 주로 이제 누구와 통화를 해야 되니까 직접 말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화이트 칼라들 이런 직업에 또 응답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 그걸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10차 변론이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의견 주고 계십니다. 이건 뭐 왜 이렇게 재판이 빠르냐? 이건 뭐 마치 KTX, SRT 또는 마하 아주 빠른 초음속 전투기 같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또 분노하고 개탄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또
지지층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계시니까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내용 이 부분도 많이들 지적을 하고 묻고 또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전화 면접 조사와 또 자동응답 조사의 이 응답의 적극성 또 주로 누가 결집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신랄하게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이강산 PD가 화면으로도 결과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을 묻고 있는 조사가 있죠.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참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결집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1%포인트가 내려갔나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49.7 거의 50%입니다. 대통령 지지층이 50%, 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응답하는 게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불꽃 튀는 그 여론을 고스란히 그대로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자, 지지한다가 50%, 지지하지 않는다가 49.3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적극적인 여론입니다. 절반이나 돼요. 절반이나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간 게 아니라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조사를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조사 결과가 나온 거. 이 조사에는 저는 관여한 바가 없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 분석도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절반이에요. 그만큼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함부로 지금 탄핵 정국의 보수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이 여론을 그 누구도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시하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절반이 결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사에는 무응답층이 없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응답이 아니라 딱 지지한다. 딱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명쾌해요. 지금 두 조사의 결과를 합해보면 99%입니다. 99%.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틈이 안 생길 정도로 뚜렷하게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 것이죠. 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고 더 결집을 하고 있다. 자, 이 결집이 어떤 결집인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은 이걸 거예요. 어떤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하고는 다를 거다. 에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른 여론이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똑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율 보여주세요. 자, 이 정당 지지율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를 거야.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른 지지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과연 같을까?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사 결과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십니까? 47.7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나온 대통령의 지지율이 49.7, 정당 지지율이 47.7. 다를 게 있어요? 똑같잖아요.
2%포인트 차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충분히 통계적인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똑같아요. 틈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대통령의 지지층, 정당 지지층이 똑같다. 그런데 반면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민주당의 지지율은 35.6이에요. 직전 조사보다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근데 심지어는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비율이 50% 가까이 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35.6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도 49.3%나 돼요.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가 49.3이에요. 거의 절반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가 50%인데 민주당 지지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50% 가까이 나와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처럼. 그런데 35.6이라는 건 뭐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또 탄핵에 찬성을 하지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석을 할 때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 이유, 이재명 안 돼 하는 여론이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리스크는 다른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 발언도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지금 비명계에서도 최근에는 좀 목소리가 좀 적게 나오고 있지만 불과 이틀 전, 사흘 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쏟아 부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의 비명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죽했으면 김경수 전 지사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후보를 바꾸자. 민주당의 후보를 바꾸자. 김부겸 전 총리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중도 보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명계에서는 수박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수박이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수가 좋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받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민주당도 리스크예요. 이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지율이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지율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러니까 광주 금남로에서 민주당에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그래프 그대로예요. 탄핵 찬성 집회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굳이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집회에 나갈 이유는 없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뿜뿜하면서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들 보셨죠? 전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헌재 선고가 임박, 결과 승복이 가능하겠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여론을 보면은 승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강선 PD 2월 20일까지 현재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정한 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론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복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의 속도를 보면은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답이라는 것이 답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수 지지층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답은
아,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 안 시키고 인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2월 20일까지 변론 기일을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충분한지 부족한지 물어본 거예요. 자, 충분하다는 응답이 47.5%. 부족하다.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17차까지 갔어요. 17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이 부족하다. 48.4%.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든 홀로 존재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적이라는 것도 1등, 2등, 3등, 4등 성적을 내는 것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 결국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반에서 한 명만 수업 들으면 점수 필요 없잖아요. 뭐 100점 만점에 5점이라도 1등인 것이고 100점이라도 1등인 것이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이 보십시오. 쫙 반으로 쪼개져 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변론 기일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48.4%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리면 그래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정당하게 잘 내렸네요.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의문에 의혹에 휩싸인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속도와 관련된 부분. 속도에 있어서 충분하냐 또는 부족하냐. 또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의 신상. 그러니까 아예 헌법재판관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 그것은 오해를 사기 딱 쉽다. 중립을 지켜도 중립이 될까 말까 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미 오염된 딱지가 덕지 붙어 있으면 그걸 떨쳐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사 결과를 보여주세요. 자, 이 조사 결과는 바로 같은 펜 앤드 마이크의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아예 이 출신 자체가 어디냐?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게 공정하냐? 아니면은 재판과 변론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불공정한 출발이었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50.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42%. 미칠 것이다는 절반이 넘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은 42%.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 이미 답정너,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런 우리법 연구에 대한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법 연구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는 형제, 자매, 가족이 이번 탄핵과 연계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처한 환경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뭐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나는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어떤 오염된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를 단단히 하는 노력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노력조차 불가능한 겁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여론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다면 진행되는 과정에 자, 재판관들의 신상이 어떠냐, 또는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이 10차냐, 12차냐, 17차냐, 20차냐, 이 속도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재판이 이 진행되는 과정이 공정하더냐, 정의롭더냐, 이 이야기인데 이 조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 이 조사 결과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가 49.4%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45.1%. 두 개가 물론 팽팽합니다. 팽팽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느냐, 아니면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흔들지 말자, 아주 중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지,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가 49.4%, 절반이나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결과로 나왔을 때도 지금 진영 간 쪼개져 있으면, 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기각!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가 가능하죠. 그러면 그때 대통령 지지층들은 환호를 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청, 탄핵을 찬성해왔던 사람들, 국회 탄핵소추단,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그 순간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얼어버리겠죠. 정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대통령 자격 박탈,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여러분들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론들이 매우 심상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해서 데이터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가 있어서 또 하나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여러분들, 아시아투데이 TV는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시청료와 요금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무료로 이 방송이 제공이 되고요. 이런 양질의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광고는 불가피하고, 이런 광고를 의뢰해 주신 광고주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알부민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알부민이 뭐냐?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입니다. 자, 혈관 단백질이니까 혈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과 심장 컨디션을 개선하고 피로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바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1입니다.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무료로, 이건 무료죠, 추가로 드리는 거니까 한 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1522-2429. 자, 1522-2429입니다.
자, 전화하셔서 주문하시고 겨울철 건강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물을 하나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네. 지금 뭐 모든 유튜브, 제가 출연하는 유튜브마다 소문이 났습니다. 배종찬 소장이 광고를 잘한다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이름을 잘 이야기하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제품 이름 이야기할 때 막 헷갈려하고 발음도 틀리고 이러는데, 저는 알부민 2090 울트라 맥맥맥맥 네. 자, 많은 분들이 역시 유튜브 광고는 배추도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평생의 소원이 개인 광고를 한번 찍어보는 건데 아직까지 섭외가 안 와서 자, 지금 뭐 그냥 잠깐 여러분들이 숨 돌리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광고주분께서 좀 헤어스타일을 좀 더 기르면, 자, 기르면은 이 헤어와 관련된 헤어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광고를 한번 좀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배용찬 소장이 뭐 다른 거 내세울 건 없고 오로지 헤어스타일입니다. 자, 지난 설명절 직전에 한번 배포 이 절단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술이죠. 절단 헤어 헤어를 좀 절단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배추머리를 볼 수 없어서 야속합니다. 배추는 배추일 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 주셔서 제가 다시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올라는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올라는 가고 있는데, 자, 올라는 가고 있는데 곧 좀 더 정상을 향해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자, 계속해서 배종찬의 여론 돌직구구구, 네,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뚜벅뚜벅 무소의 뿔처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무소네요. 네, 무소입니다. 네,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소, 무소입니다. 자, 이번에 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불공정하게 진행한다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 진행에 있어서 불공정이라는 것은 2030 세대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30, 또 100만, 200만 이 일타 강사죠. 전환길 선생님, 바로 이 전환길 선생님의 이 뿜뿜 효과, 동대구역, 그리고 또 광주 금남로 집회, 또 서울 청계천 집회, 계속해서 이 지지층들을 쫙쫙 빨아들이는 데 있어서 2030, 또 우리 청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환길 강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못 받는 불신의 대상이 돼버린 또 하나의 이유가, 사실 바른 기회를 충분하게 준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헌법재판은 여러분들 2심, 3심이 없어요. 그냥 단심입니다.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의 운명, 또는 정치 세력의 운명, 또 대선 주자들의 미래, 이 모든 것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다가오는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입니다.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속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요. 문영배 헌법재판소 대행을 비롯해서, 이건 뭐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지지층에서는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해서 상당히 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불공정하게 생각한다. 이런 여론도 주로 보수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 여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부담 없이 발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가끔씩 발언을 제재당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시간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른 기회를 어떻게 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 이제 보여주시죠. 자, 이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발언 기회를 충분하게 줬다가 47.6%. 그러니까 팽팽합니다. 절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절반은 47.8%, 0.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7.8%는 발언 기회를 불충분하게 줬다. 이렇게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게 재판에서는 재판이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살인 사건도 아니고 또는 민사소송으로 재산을 또는 돈을 물려야 되는 물어줘야 되는 그런 재판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는 이 중대한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국가의 책임이 걸려있는, 국가의 또 안위가 걸려있는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재판은 단 한 번일 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쉬움이 없도록, 또 국민들이 아쉬움이 없도록 바른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무척이나 매우 중요한 건데, 바른 기회를 충분하지 않게 줬다, 불충분하게 줬다가 47.8%, 충분하게 줬다가 47.6%가 팽팽하게 반으로 나누어진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쭉쭉쭉쭉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상당히 이 내용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왜 조사에 응답하는 절반의 응답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 대통령이 충분하게 발언할 기회를 못 가지고 왜 충분히 이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근거 없이 헌법재판소 왜 그래? 헌법재판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론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조사 결과도 더 볼까요? 네. 자, 아시아투데이는 상당히 재미있는 조사를 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의 첫 번째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47%, 이재명 대표가 44%. 이게 의미하는 것이 매우 지금 큰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자 각각 따로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각각 따로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를 받았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편,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47%, 이재명 대표가 지지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가 44%로 나타났습니다. 40 몇 퍼센트죠? 44%, 44%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다르죠, 여러분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7, 이재명 대표의 각각 개인 지지율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44. 자, 이게 더했을 때 더한 숫자는 44로 나오나 봅니다. 더한 숫자는 44%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비교를 해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인데도 오히려 똘똘 뭉쳐있는 이 결집도가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높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결집을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47%, 이재명 대표는 44%로 결집이 된 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령대별로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젊은 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하고 있다는데
30대만 각각 따로 조사한 결과니까 비교를 해보면 30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49%,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는 비율 39%보다 10%포인트나 더 앞섭니다. 10%포인트나 더 앞서고요. 서울은 더 두드러집니다. 서울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서울 지역이에요. 56%, 이재명 대표는 35%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결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결과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아시아투데이의 조사 결과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자, 이걸 이제 비교를 한 이 조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부분만 먼저 크게 좀 확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말로 10분을 떠들고 그냥 말로만 20분을 떠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안 생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자, 지지한다를 잘 보십시오.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48, 47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지지하지 않는다도 그 비슷한 수준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 제일 왼쪽 조사 결과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40이었는데 이렇게 47, 48까지 올라와서, 자, 오르락 내리락 1%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시죠. 자, 붉은 색깔이 정당 지지율도 조금 움직여서, 네네, 43대 36. 자, 이 차이도 다시 좁혀졌다가 적극적으로 응답이 되고 있는 자동응답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좀 벌어졌죠. 43대 36.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탄핵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거 한번 탄핵에 대한 입장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화면에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 네 번 조사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자, 지금도 52에서 탄핵 인용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탄핵 인용, 이게 이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이 얼마나 더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게, 탄핵에 대한 입장은 52대 46. 그러니까 한 6%포인트 탄핵 인용이 탄핵 기각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지표, 가장 중요한 지표는 탄핵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에 반전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 조사 아시아투데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탄핵 인용이 52%, 탄핵 기각이 46%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이 조사의 결과가 다른 어떤 조사의 결과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또 결과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결과를 하나 더 보죠. 자, 있고, 그 다음에, 자, 불공정과 관련된 부분. 아까 우리가 이 조사를 펜앤더 마이크 조사에서도 봤죠. 자, 특히 연령대가 중요합니다. 아시아투데이 헌재 윤 탄핵 심판 불공정, 국민 절반에 육박한다. 이거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물 한 모금 마시는 동안에 잠깐 그래프를 봐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만 좀 확대를 해주세요. 이강산 PD가 지금 방송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해서, 자, 탄핵에 대한 찬반의 의견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법적으로 헌법상 공정한 판단을 내리냐 이 부분인데, 여기서 공정하다가 48%, 자, 공정하지 않다 여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공정하다가 48%, 공정하지 않다가 몇 퍼센트입니까? 47%죠. 그러니까
지금 공정하다와 공정하지 않다가 매우 팽팽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저는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연령대입니다. 자, 30대를 한번 볼까요? 30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정하지 않다가 무려 52%입니다. 30대를 보세요. 30대의 경우에는 52%가 30대의 경우에는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연령대도 다른 연령대지만 30대가 더 탄핵 반대 쪽의 집회에 모여드는 이유가 일단 이 30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 30대에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멱살을 잡힌 겁니다. 멱살 캐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보기에는 이 헌법재판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 라는 것이 여론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20대와 30대의 경우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높게 올라와 있는 결과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에서 탄핵 심판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48%,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이 47%이기 때문에 거의 뭐 동일한 거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해서 자, 거의 찬반이 반으로 쫙 나눠져 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2030 세대. 지금 워낙 진영간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그래도 2030 세대는 아직까지는 이 의사결정이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30대의 경우에는 무려 52%가 불공정하다. 공정하다는 41%니까 무려 11%포인트가 더 많이 불신하고 있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한 주간의 데이터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3월 1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투데이와 아시아 투데이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진행 겸 분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달을 드립니다. 자, 3.1절이 한참 멀었지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눈 몇 번 깜빡깜빡 거리면 바로 3.1절입니다. 자, 우리가 3.1절 그러면 대한독립만세를 3번 외쳤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이거 아우네 장터였나요? 기억이 저도 가물가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3.1절의 그 기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 이 대한독립 만세에 여야가 있을 수 없죠. 또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3.1절에는 순국 선열들의 을을 되새기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TV는 3.1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자, 저녁 7시까지 탄핵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자, 탄핵 집회 생중계를 아시아투데이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TV 보시지 말고요. 기왕이면 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좋은 각도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아시아투데이 TV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고성국 박사,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자, 그라운드 C의 김성원 대표, 성호 스님들, 유명인사들이 스튜디오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 스튜디오라는 것은 아시아투데이 TV 스튜디오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아시아투데이 TV 스튜디오를 말하는 거죠. 자, 3.1절 다시 한 번 더 예고를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려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탄핵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탄핵 관련 집회입니다. 자, 여기 이날 진행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고성국 박사,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 또 성호선님 등 유명 인사들이 스튜디오에서 함께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시아투데이 가족들도 많은 분들이 3.1절 채널은 어디입니까? 아시아투데이 튠, 아시아투데이 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의 데이트 소식 꼼꼼하게 짚어보고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바깥에는 또 바람이 차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또 힘찬 하루,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성상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금요일 오후 주말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데이 배정찬의 여론 돌직구였습니다. 충성!